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무대가 있겠습니다. 동지 여러분께서 자리를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 및 민주열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이 땅의 영원한 노동자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가자 가자 우리는 안 하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가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담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 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을 섬기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현장유심의 노동조합 국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시고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정영현 손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이동해 오셔서 오늘 또 2시간 이상 걸려서 교육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2시간 동안의 교육에는 우리가 국민노총이나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말 올바른 방향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지금 또 다음 시간에는 통상임금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상여금뿐만 아니라 상여금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쪼개놨습니다. 20%씩 10개월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소송하기 좋은 조건 환경을 작년에 만들어놨고 또 법정수당에 있어서도 지금 가족수당이라든가 장기 근속수당이라든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차지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89년에 이 소송을 하기 전에 국정감사에 감사를 청원감사를 통해서 21억의 미지급을 내가 소송을 해서 소급 지급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뭘 했는가 하면 기술 자격수당하고 지하철 건물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타 분야는 기술 자격 가진 조합원들이 적은 분야는 많은 돈이 아니었지만 당시에 성무 분야는 전 조합원이 성무수당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하철 건물수당에 대한 통상임금화 또 그 다음에 기술 자격수당, 직종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을 실현해서 21억을 받아냈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전력, 한국통신이 통신수당, 전력수당을 기본급 통상임금화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과제도 저는 반드시 지금 상여금의 문제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임금 내용에서 가족수당 또 효도 가족수당하고 또 지금 받고 있는 가족 식비, 식대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화 시작되면 아마 지금 생각하는 상여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고 또 지금 우리 상여금을 10개월로 쪼개놨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배치를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교육 내용을 상기해 주시고 또 늘 현장에서 정말 365일 24시간 정말 조합원들과 함께 고생하시고 또 조합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대의원들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대의원님들의 열정과 조합 사랑과 조합원 사랑이 결국 우리 메트로 노조가 지금 어렵지만은 정말 새로운 꿈을 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동의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희망이고 에너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의원님들의
당선과 또 대님들의 또 함께하는 이 대회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2년 12월 28일 날 노동조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서 54%의 조합원님들께서 정말 새로운 노사문을 가자고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지만은 민주노총의 소송이라든가 그 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단에 의해서 오히려 과거의 문화로 끌려갈 수 없기에 저희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난관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5개월, 6개월 만에 40%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확보해 나간다는 자신과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간 어려움도 많습니다. 지금도 닥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중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25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던 노동조합이 사실은 전임자가 4명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를 합으로 해서 4명이 있어야 될 걸 지금 8명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본부장 4명을 제외하고 중앙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일을 하고 있는 과거보다도 조건이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꿈을 가진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우리를 선택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당찬 마음으로 함께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정말 저희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로 지부장님들, 본부장님들일 거예요. 사실 과거에 지부장님들께서 건물을 다 협조를 받았었습니다. 현장에서 건물 전부를 협조받고 지혜활동을, 과거에 지혜활동이죠. 지금 지부지만 활동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건물을 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악조건 속입니다. 또 거기다가 과거에는 소속장이나 소속 간부들이 그래도 우리 지부장님들을 존경하면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 복수노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소속 간부나 또 부분소장, 부검수장, 부역장 이런 분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졌어요. 또 거기다가 지금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상대 노조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저쪽은 합법노조로 해서 제1노조로 해서 사무실마저도 전부 장악을 그래서 사측을 압박해서 소송을 하고 저희들에게 사무실을 내놓으라 비워라 이런 행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지부장님들은 과거보다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합을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는 기간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향이 올바르고 꿈이 올바르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지하철도 그렇게 됐습니다. 적은 숫자가 시작했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노조가 다수를 차지했어요.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노백진 박사 얘기했지만 일본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였고 독일 운동도 마찬가지였고 프랑스 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 방식은 우선은 희망을 해서 눈속이만 할 수 있지만 그 운동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도 많습니다. 지난 5월 16일 사장 면담을 했어요. 저희들이 가장 현장에서 시급한 문제가 지금 조합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뭐입니까? 지금 교섭을 통해서 조합원의 권리 확보, 또 노사협의를 통해서 현안 문제 확보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상황이죠. 또 그 다음에 사장이 오자마자 사고 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장이 어떻게 보면 저는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이 친구가 군사문화 시절에 독재정권보다 더 독하다. 지금 보면 사장이 얼굴도 모르는 본부장, 얼굴도 모르는 부장, 가장, 5급 사원까지 자기가 앉아서 인사를 다 한다는 거죠. 얼굴도 모르고 취향도 모르고 같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본부장들 다 잘라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인사가 과연 정당했느냐? 첫째는 첫 인사가 차장 이상 2급, 1, 2급 인사였어요. 그죠? 지금 평생 성무에서 운전만 한 성무소장을 어디있으면 차량소장으로 발령했어요. 과거에도 그런 현상이 있으면서 성무소장이 갑자기 평생 성무에만 근무한 소장이 차량에 가니까 차량 조합, 차량 간부들 얼굴도 몰라요. 업무도 모르거든. 사고가 난 지시하고 지배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죠? 이것을 사장이 첫 인사라고 사고를 친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전기 안전점검을 하고 전기 기술자를
영업처장에 발령을 냈다. 그러면 이런 사고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사장을 치고 노동조합이 제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이걸 단호하게 사장을 만 이것이 직종 파괴의 선전전이야. 예고를 직종 파괴를 예고하는 거 아니냐. 그죠? 1, 2급은 직종 파괴라고 그 밑에 이건 사진 상시로 얘기하면 직종 파괴는 밑에부터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호통신 전기를 다 경험한 사람이 어느 소속에 가든 소속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경력 관리가 전혀 없는 소속장을 갖다 놓으면 이거는 선로에 폭탄을 까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장이 그날 면담을 통해서 일단은 다시 본인이 원하면 다시 그대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기지시설 TF 이런 것들. 그렇죠? 사장은 일단은 그날 면담에서는 중지를 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발생하고 사고 친 자체가 상의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시스템과 협의 없이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 성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진에 물론 저쪽에 쇼를 많이 하죠. 지축 검수에는 이쪽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성을 한다, 수서가 농성을 한다, 쇼를 많이 합니다. 실제는 그런데 보면 그 10%라는 소속장 추천에는 전부의 조직질서 파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작년에 성진 문제로 해서 저놈들이 생으로 난리쳤어요. 그래서 성진 서열이 공개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개된 성진 서열은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된 성진 서열 42, 32가 100이, 200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소속장 추천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소속장은 어떻습니까? 소속장은 자기가 거부 평정을 해서 그 평정권을 이미 발현한 겁니다. 그러면 소속장이 자기가 평정한 놈을 빼고 다 다른 놈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임만탁 대표님께서는 사장 면담까지 하고 1인 시위까지 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자, 소속장이 그 평소에 매년 거부 평정을 하면 소속장이 거부 평정을 행사된 거예요. 그죠? 이걸 다 행사하고 서열을 매겨놓고 그 다음에 10%를 또 소속장이 갖다 집어넣는데 이거를 그 서열대로 안 집어넣고 뒤에 반대로 뒤집어놓으면 앞에서 거부 평정한 소속장의 평정권은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미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조사를 하고 또 이 조사가 하게 되면 지금 감사 또 감사실 또 서울시의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비리의 문제를 발본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접근가는 문제가 아니고 사장의 잘못된 사고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되고 있었습니다. 정년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년 문제도 작년에 파업을 걸고 노사가 합의해서 정년장을 합의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합의의 책임으로 김기관 사장이 사표를 내고 갔어요. 나는 박원순 시장이 임금 피크를 도입해라. 퇴직수당을 없애라는데 퇴직수당도 없애지 않았고 피크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인을 책임지고 하고 나는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에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서울지하철 노조가 왜곡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노사가 같이 왜곡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조합원의 송성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 전까지 조합원님들 서명을 받았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지관리 TF 문제, 성진의 문제, 정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노사협의회 문제, 또 지나친 노동자의 차별 문제. 지금 사장 면담을 사장은 중앙사무실, 본부사무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체를 털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중앙과 지부와 본부의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나친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당면 과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종 파괴는 이미 사장이 중단하겠다. 대신에 또 상급자의 직종 파괴는 본인들 면담을 통해서 원대복 시키겠다. 그 다음에 현장 기지 TF는 일단은 중지하고 그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부에서 상가관리 PL이 배치되면 그 상가를 단속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동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용역을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조합원은 동원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아직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지금 노동조합 사무실의 문제라든가 또 지혜 사무실의 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노사의 최소한의 구성 조건에 대한 것들이 항상 남아있는 것들이 또 오늘의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내용을 가지고 내성을 키워내서 조합원님들과 함께 조합을 더 확보해내고 우리가 반드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 전에 확신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노총도 지금 한 4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정부로부터 한 9억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 국민노총 사업이 가장 우수한 모범적인 사업으로 많이 발굴이 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최근에는 조직 확대 작업도 이제 박차를 더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진중공업의 부산 한진 파업 현장에 조직이 지금 그리고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위원장을 삼선한 사람이 지금 국민노총 부산 센터장으로 지난주에 임명을 해서 조직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기계도 마찬가지고 동서발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주에 있는 전일버스, 시민버스, 소신버스는 전부 다 국민노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노총이 하는 방향과 활동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런 노동운동의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힘들지만은 그런 것들이 올해 이제 정부와 함께 해서 지금 국민노총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이 9억씩 10억씩 나오는 거 이거는 뭐 큰 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이 교육사업도 정부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서울 메트로에 예산을 한 2억 정도를 떨어뜨려서 노사협력기금을 전부 다 거기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내년도에 한 54억 정도를 신청해서 노총 건물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제 국민노총이 이제 꿈을 가질 수 있는 방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더 확대되고 내용이 더 확대되면 국민노총의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기대회 때는 올해 사업 또 올해 예산들을 확정해서 정말 작지만은 알차고 매우 있는 대의원대회 또 사업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내용에는 사업에는 정말 우리가 가만수 노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확실하게 조합원들한테 신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의 뿌리를 확실히 내려서 정말 기망하지 않고 합의가 그대로 일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진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2011년에 2020년까지 성진에 대해서 올해도 얘들이 1사분기 성진을 이때까지 미뤘고 올해 성진을 내년을 미룬 게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노사 합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철 수준의 상급 이상 티오 확보가 아직도 조별 책임자 현장 조별 책임자 상급 문제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부정 성진에 대해서 성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삼고 시의회 지금 교통위원회 또 이런 감사기구하고 함께해서 정리해 나가서 성진에 대한 기준 확립과 조합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그런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상임금 미리금 문제도 우리가 상여금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족수당 문제라든가 장기건축수당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는 그런 문제, 미지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합원과 함께 해 나가면 아마 조합원들의 신뢰는 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결의에 따라서 거약 처방을 하더라도 조합은 가만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 가야 할 겁니다. 필요하면 조합비를 추가해놔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가만노조 확보하는 데 매진해야 되고 또 6월달 이후면 조직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거가 돼서 탄합되고 화합되고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노조가 또 바라고 꿈꾸는 일들이 정말 행복과 즐거움과 설렘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대의원대가 됐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바쁘고 또 야간 근무하시고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몰려오셔서 여러 가지 또 강의도 듣고 또 조합 설계하는데 이것이 피로나 또 스트레스가 아니고 즐거움이고 설렘이고 꿈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지하철의
또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상이라고 하면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눈으로 보는 대로 믿는 만큼 꿈꾸는 만큼 될 것입니다. 함께 꿈꾸고 반드시 성취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대회사를 통해서 변화한 의지를 보여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게 출발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네 분의 본부장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네 분의 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원래가 우리는 역승기차로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마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우리 모처럼 이제 우리 대원들을 보니까 활기도 차고 뭔가 가반수를 채울 것 같습니다.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이 중요하죠. 서로가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가 만나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 활동하다 보니까 좀 다른 집으로 갈 수가 없죠. 또 이제 자기 지부, 자기 본부 이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어떤 사장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제가 사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 문턱 너무 높다. 똥개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본부장이 면담하는데 뭐 간부들이 난리고 그거 한번 사장 하나 만나는데 이럽디다. 그래서 내가 사장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사장은 문턱을 낮추면 낮출수록 존경을 받는다. 본부장들도 이렇게 대우하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본부장도 면담하기 이렇게 힘든데 위원장님이 같이 이렇게 딱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할 말을 했고 또 나름대로 소개의 목적도 달성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합원들의 단결력, 우리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의 구심체, 또 소통체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개별교섭도 가능할 것이고 또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서울시나 우리 위원장님이 훌륭하게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습니다. 서울시나 공사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같이 거짓말치고 대표도 잡지 않는 정년연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거짓말치고 왜곡하고 합의각서도 이해하지 않는 이런 노동조합은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술본부장 염금열입니다. 먼저 그 대연대를 이렇게 먼 곳까지 야간 휴무를 쓰고 또 휴가를 넣고 해서 참석해 주신 대원 여러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합원 중심의 진짜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을 만들어보자. 그동안에 잘못된 노동조합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진정한 노동조합을 만들어보자 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합원들의 진심 어린 우리의 이런 주장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많은 동의를 보였고 협조를 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시작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시작된 성공에 대해서 이제 그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연대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음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 단결되고 더욱 협력하고 더욱 하나가 돼서 진정으로 조합원 중심의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고 성공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대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승무본부장 이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그 승무대위원님들은 총 15분 중에서 2분 대의원 동지가 교육으로 참여를 못하셨고요. 한 분 대의원 동지께서
안타깝게도 여기 참석을 하셨다가 부치상을 당하셔서 바로 오늘 마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고객님 그런 부분을 드려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그 이제부터 꿈을 키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5년 동안 반목과 갈등 속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게 되면 회수나라 통합을 시키면서 모든 것이 말을 위한 말, 비난을 위한 비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25년을 청산하고 그 갈등을 청산하고자 우리 새롭게 노동조합을 출범시켰어요. 지난 12월 28일 출범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정기 대의원 대회입니다. 이 대의원 대회는 정말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몰려왔지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면서 이후에 정말 다수노조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초, 푸른 녹음에 함께하는, 변화를 함께하는 그런 대의원대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해서 내일까지 힘차고 밝고 멋진 정기 대의원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여기 대의원 동지들과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그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집행관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봉장 이성인입니다. 저희는 연초에 노동조합의 대변혁을 이뤘습니다. 정말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운동에, 공정 노동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가독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여기 대의원 동지들과 집행관 동지들, 우리 현장幹부 동지들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변화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 동지가 말씀했듯이 정년연장, 대입사업 문제, 또 승진 문제, 또 각 본부마다 주요한 현안들이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상관 중에 하나인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연말까지 우리가 그 대장정을 통해서 다수노조의 상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 대의원 동지들과 또 우리 현장幹부 동지들의 단결입니다. 또 내부 혁신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이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진정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우리 미래를 열어나간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의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그 중심에, 우리 서울 메트로 중심에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가 서 있을 것이고, 또 공정노동운동에 국민노총과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가 그 중심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 환경을 여는데 동지들과 함께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앞에서 열심히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원 보고 하겠습니다. 총 대의원 76명 중 현재 60명의 대의원 동지가 참여하셨습니다. 60명의 대의원 동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76명의 대의원 중께서 60명의 대의원님께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기 사찰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정수 대의원 서기 사찰 백영수 대의원님, 자, 우리 백영수 대의원님과 김종우 대의원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건심의에서 지금 운영위원 선출권하고 중선이 선출권하고 회계감 선출권은 명단을 미리 좀 받았나요? 아까 본부대의원대에서 이게 운영위원님 선출권,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님 선출권, 회계감사님 선출권은 본부별로 선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박수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영무의 유성구 대의원님, 권순중 대의원님, 백영수 대의원님, 송대환 대의원님, 성무의 박종락 대의원님, 이감용 대의원님, 백종락 대의원님, 정태화 대의원님, 기술의 문재용 대의원님, 정봉수 대의원님, 유병태 대의원님,
김상호 대의원님, 이문재 대의원님, 김호 대의원님, 찬양의 유재민 대의원님, 이민호 대의원님, 이선규 대의원님, 오영복 대의원님, 본사의 최강진 대의원님. 이상입니다. 박수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무의 김재근 대의원님, 고경용 대의원님, 성무의 박지성 대의원님, 이종용 대의원님, 기술의 유지훈 대의원님, 가경기 대의원님, 차량의 홍성표 대의원님, 이상대 대의원님, 이상 8분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위원입니다. 영무의 김원영 대의원님, 성무의 박진영 대의원님, 기술의 권영무 대의원님. 이러한 건 운영위원 선출권, 중앙선관위 선출권, 회계감사위원 선출권은 일괄 다시 한번 박수로 통과하겠습니다.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6년 동안 대의원 때마다 운영위원을 한 번에 못 뽑아가지고 대의원들 한 10시간 하다가 이튿날 가도 운영위원 회계감사가 싸움이 돼가지고 못 뽑았는데 그래도 우리 그 메트로 대의원께서는 역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단결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완건입니다. 이완건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결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처장 주문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2013년 사업계획 승인권 의결 주문입니다. 규약 제25조 제5호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에 의거 2013년 사업계획안에 관하여 심의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의원 대회를 열고 있는 이 상황에 저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전반적으로 기술을 해두었습니다. 다소 대외적으로 나가면은 우리 대화상에 아픈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기술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21조 사업 기조 방향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기조는 저희가 작년 12월 28일 날 조합을 출범시킬 당시에 조합원님들에게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조합원 중심의 현장 중심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다소 이게 등한시할 수 있는데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이랄지 그런 부분들로부터 항상 고용은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의 확보랄지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사장이 현재 오셨는데 언제 또 어떤 지금 구조조정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훼손돼 가고 있는 근로조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조합이 적극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노동조합의 소위 그 USR이라고 하는 이 공기업노조 자기들만 잘 살겠다 하는 그런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공헌하며 봉사하고 소외받는 계층들을 함께하는 그런 노동조합들을 만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사업 기조를 세웠고요. 사업 방향으로 고용안정 확보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 사회공공성 강화, 현장 중심의 노동조합 운영을 사업 방향으로 세웠고 구체적인 목표는 고용안정 확보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 공공성 강화, 현장 중심의 조합운영 시스템 확보 및 생활형 노동운동을 전개해 가겠다. 그리고 지금은 제2노조에 있습니다만은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서 조직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이런 사업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업 기조 방향 목표가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변화된 노동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종전에는 강한 놈이 살아남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아까 노병집 박사님 강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동조합의 이제 체질 개선들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하고 우리가 여기 집행부하고 대의원님들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통하고, 대의원님들이 또 현장 가서 우리 조합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속에서 노동조합의 신뢰가 구축되고 했을 때 여기에 제시된 수많은 사업들이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사업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안정 확보 관련해서 지금 정년 연장이 계속 이 직장 내의 그 핵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난 12월 10일에 맺었던 노사 합의 사항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이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모델에서 계류 중이고 있는 이 정년 연장 문제가 금년 6월 내에 멸근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앞으로 현재 6월 1일이면 서울 메트로 내에 청소 용역 회사가 최초로 자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앞으로 이 자회사 관련 부분들은 더 확대돼서 저희 메트로 사업장 내에 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회사를 건립해서 종전에 자회사 하면 우리가 정규직들이 갑자기 그쪽으로 관련나서 구조조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기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을 때 저희가 정년 연장이 60세가 아니고 65세, 70세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고용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철도공사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9호선 2단계랄지 각종 서울시에 운영되고 있는 경전철의 운영권이랄지 해외 철도 사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많은 노력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강의에서도 나왔었던 통상임금 관련해서 그 쟁점사항들, 저희가 지금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있는 게 기본급하고 위험수당, 그 다음에 자격증 받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 수당, 이 딱 세 가지예요. 승무는 기본급, 위험수당, 열차 승무수당,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우리 통상임금은. 그러나 우리 임금 구조를 보면은 아까 그 노무사님 강의에서도 보면은 또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통상임금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6월 6, 7월에부터 전개될 그 노사 간의 임금 협상, 아니면 또 별다른 법률적 소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통상임금 그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수당이랄지 그 야간 휴게, 이런 부분들, 특히 기술 분야의 야간 공사감독수당이 언제부터인가 대단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승진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2011년도에 노사 간에 맺어진 2020년까지 승진 프로그램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정윤수 위원장님이 그 연구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어느 누가 와도 박정규 위원장이 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고, 지하철의 승진은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승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정원 연동제를 도입해서.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그런 부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변칙적으로, 그래서 특히 금년에 장기근속 부분들이 20%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이라는 것도 순수하게 장기근속이 아니고 5배수 안에 들어야 되고, 또 승진 발표 한 10여일 전에 보도 듣도 못한 그 소속장의 평가 10%,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승진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승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뿐만이 아니라
노사간이 협의해서 그 정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분야의 승진 차례 첩회 해소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동안에 그 소외받았던 기지승무가 많이 그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왕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그 신경을 써갔거든요. 그 다음에 경력 평정, 그 다음에 특정 부서 가점 폐지,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의 보완, 특히 이제 상급의 다면평가제가 도입되는데 복수노조가 되다 보니까 메트로 지하철 노조의 4급이 상급으로 승진해서 다면평가를 했는데 다면평가를 비평가자가 서울 지하철 노조다. 그럼 그냥 보지 않고 최하위점으로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폐지를 하든지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비용을 대단히 좀 낮게 조절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미 그 본사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 티오 확보랄지 명퇴 그 특례 연장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청경찰 환직자들이 그동안 메트로에서 계속 장기간 근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들이 반영이 안 돼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20년 근속 포인트가 91년도 사건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 그 다음에 작년에 시행해서 대단히 호평을 받았던 Q 프로그램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립법인 설립, 이거는 뭐 공사가 설립한 게 아니고 조합이 주체가 돼서 대립법인을 설립해서 퇴직 이후에 특히 앞으로 62년생까지 평균 퇴직 인원이 45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퇴직 인원이. 그러면 매년 450명 나가고 반대로 매년 신규 직원 450명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그동안 몸 담았다. 나중에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전혀 소식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래되어 있는 서울시, 경찰, 철도공무원 전부 소위 오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사가 주관이 돼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공사 어떤 1, 2급들이 이거를 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천상 저희 조합이 나서서 퇴직법인을 설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거고, 퇴직 이후에 우리 선배님들의 조그만 일자리라도 우리 법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모아지면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우리 직장에 있는 무기계약들, 후생 복지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 그 다음에 보안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규칙과 차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거며, 이분들의 최대 지금 관심사는 호봉제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노동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토요일은 아니고 일요일날, 예를 들어서 5월 5일이 일요일이다. 그럼 5월 5일 일요일날이 본래 빨간 날짜 쉬는 날인데 중복이 되면 그 다음날 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성원의 70%가 교대 교본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교대 교본 근무자도 그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거기에 버금가게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 휴일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부사의 근무 형태가 현재 교대제는 전부 3조 2교대 21주기로 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심야부사, 특히 전기 분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접근해 있었는데, 근무 형태를 4조 2교대제로 변경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및 안전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획일적으로 처우를 위한 감사가 돼서는 안 되고, 뭔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예방 감사 위주로 가야 되고 사람이 어찌 하다 보면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지 그 배우를 통해서 해야지 한 번 걸렸다고 해가지고 우리 직장이 너무 징계가 남발되어 있는데 간보 말기를 그냥 우습게 아는 그런 지금 직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제도를 개선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노사 교섭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그 쟁점 사항인데 저희도 저희 집행부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지 노사 간의 포괄 문제는 얼굴을 맞대고 장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이 소위 이제 교섭, 노사협의회가 있고 단체 교섭이 있는데 상반기에 그 단체 교섭, 대로 교섭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조합에서 어느 정도 그 지금 공사와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그 사회공공성 강화 제가 뭐 별도로 다시 그 강조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그 보여왔던 그런 진정성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 지하철 노조가 사회적으로 받았던 옛날에 그 뭐 질시와 전대 파업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지하철 정말로 많이 변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모배우 위원장님 대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노사문화 배상도 받았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작년에 성과급 가급에서 285%라는 사상 표의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조합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강화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집행가무님들, 대의원님들 다 공히 느끼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1, 2번은 자료 참고하시고요. 3번 조합 간부 육성을 위한 간부학교를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조합에서 앞으로 우리가 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현장 중심,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초등학교 입학해서 우리가 그 배우듯이 노동조합의 또 입문과정을 거쳐서 우리 후배들을 양성해내고 그 후배들이 뒷날 현장 간부도 되고 집행 간부도 되고 조합의 그 어떤 리더로서 클 수 있도록 그런 간부학교를 운영을 해서 체계화 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지하철 노조를 운영했을 때 비해서 모든 것들이 지하철 노조도 마찬가지고 저희 메트로 지하철 노조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금은 수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규모는 적어졌습니다만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집행부, 현장 중심의 집행부, 나눔과 소통, 그 다음에 조합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상반기 이제 득점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년 연장 및 퇴직 수당 보전에 대한 정년 연장은 확인이죠. 퇴직 수당은 제대로 이게 보전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감시 감독해야 되고 제대로 보전하지 못했을 때는 조합은 저희 메트로 지하철 노조는 단호히 맞서서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무인비용 관련 국회 토론회는 저번에 대단히 그 성황리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 연속 사업입니다는 좀 더 진일보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도 지난 저희가 5월 1일, 5월 8일에 대단히 뜻깊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각계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5월 8일 그 어버이날 팔순, 구순 여기 가족들이 없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분들의 팔순상, 구순상을 찾아드렸을 때 진짜 그 감회라는 것은 이루 그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도가 중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고 그 뒷부분에 본부 사업계획들은 이미 아까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충분히 각 본부별로 공유하고 소통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부 사업계획들은 자료로 활용하고 이상으로 2013년 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 사업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 의견이나 진상이 있습니까? 자, 홍성표 대의원. 부자건설의 홍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거기랑 선출하시면서 질의 응답 시간을 주실까는 아니셔가지고 좀 조합원들의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분자건설 지부는 현재 조합원 수 279명입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1월 14일 날 이제 서울 메트로철도 출범하고 나서 6월달이 돼가는데 왜 집행부 선출이 없느냐, 대의원만 선출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저분들 의견도 그 많고요. 그래서 오늘도 대의원대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게서 답변을 들어야지 사업 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통일이 돼서 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하철 노동조합의 정현경 지부장이 한 달간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선거 관리 업무는 하지 않고 사장을 만나고 뭐 노동조합 활동을 하셨죠. 저희 조합원들도 그런 거 묻습니다. 지금 6월 말 6월 30일 안에 집행부 선거하기로 규약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보름,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안을 내시고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반기 사업계획안이 있다면 뭐 집행부 선거가 없다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선거에 관련된 문제는 이미 공지되었고 중집회의에서도 이미 지금 우리 규약에 6월까지 6개월 동안 직무를 하고 6월 이후에 선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집단에서도 이 선거 절차를 규약에 따라 이행한다고 이미 정리되어 있고 중집회의록에 보면 중선의를 오늘 중선의가 선출이 되면 중선의를 소집해서 지금 아마 6월 중순쯤이 되면 중선의가 소집이 되고 아마 그 일정이 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규약에 따라서 중선의가 선거 일정을 정해서 선거를 진행하는 걸로 해서 중집회의 또 집행회의에서 이미 보고가 되고 정리를 해서 통보했어요. 그래서 선거에 관련된 거는 규약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오늘 대의원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 또 중선의 선출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 규약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안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 지금 사업 계획은 1년 내에 다 하는 거예요. 선거랑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사업은 조합의 사업이니까 1년 사업을 계획하는 거고 그 사이에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조합 대의원님들이 정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 자, 지금 저희 연구에는 조합감독의 대원을 반영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앙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내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사장 면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측에서 우리 대의원님들 선출할 때 중선의 근무 협조를 다 했어요. 또 우리 대의원대회나 집행회의 할 때마다 근무 협조 명령을 내서 누구누구를 어떻게 근무 협조해 주라고 명령을 냈어요. 그런데 저쪽 노조에서 이쪽 노조를 발령내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단체 협약에 의해서 준해서 단체 협약의 효력은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단체 협약이 없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단체 협약의 일반적인 구성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단체 협약이 있으면
단체 협약이 없는 조합원이나 그 조직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체 협약이 없으니까 아무도 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사장 면담 때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내가 사장에게 명령지를 사장 이름으로 된 명령지를 이만큼을 줬어요. 대연대회 근무협조 명령, 우리 본부장님들, 지부장님들 근무 명령, 당신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명령된 문서를 주고 그 대의원을 단어대로 발령낸다 하면 이건 조직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미 그 조직 발령을 내는 대의원이기 때문에 근무협조해주고 제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측에서도 그것은 자기들 파악해서 저쪽에 요구하지만은 발령을 지금 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온 서울지방청의 황명진 노사협력관을 사전 조정으로 내보냈어요. 청량하고 얘기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놈들이 사고를 쳐버리면 수습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조합원들 발령 가버리면 나중에 다시 뭐 원대복귀하게 되는 어려워서 아까 온 황명진 서울지방청 협력관을 사측에 보내서 사전 조정을 해서 부당노동이 진행 안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사장 면담 때도 그 얘기 있었고 해서 무리하게 사고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윤재민대요. 사람들이 유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지하철노조 대의원회의 때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집행관으로 근무 협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메트로 지하철노조에는 대의원만 해주고 또 야간 근무자 대의원들은 근무 협조를 하지 않고 지금 집행관으로 근무 협조가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지금 사장이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노조가 조합원을 더 확대하는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그 후에는 꾸지도 못할 사항이고, 오히려 우리 조직에 대한 신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사장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박영순 시장의 정치특보 또는 민주노총의 전위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위원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이게 좀 대처를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화 상생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똑같이 대화 상생을 추구해야 이 노선이 맞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편파적인 경영을 하고 또 상생과 화해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우리만 그런 노선을 견제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살을 길로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또 더불어서 확인할 부분이, 아까 이제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은 다수 지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자지부 같은 경우 사무실 문제 또는 지노사의 협의 문제,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회의, 이 분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노동위원회에 이 분쟁 절차를 신고를 해가지고 절차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회신이 어떻게 지금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왔다면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그 다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 노조가 유리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대연대 근무협조는 그래요. 저쪽 노조가 서울에서 이틀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그 시간에 근무협조를 지금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동부 예산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1박 사업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박 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서울에서 그냥 이틀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저쪽과 양쪽을 똑같이 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노동부 예산 사업을 조금 잡아서 1박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1박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쪽도 여기를 해주면 저쪽이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게 1박 건을 치고 나가서 정리하면 되는데 공사에서는 저쪽 노조하고 비교해서 더 많이 줄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저쪽 노조하고 요만큼도 차별을 안 주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거는 실무자 간에 서울에서 이틀 하는 거는 주간 근무에 똑같이 해주겠다. 그 다음에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이건 조정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자 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합이 좀 더 제대로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면 그건 반드시 문제 생기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출근 선전전을 3일 하면서도 사장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하는데 지금 쟤들도 이쪽 저쪽에 빌밀을 안 잡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 명백히 얘기하면 이제 쟤들이 민주노총 법률지원단 소송을 받은 단체 협약이 있으니까 단체 협약이 있는 조직에서 거기에 있는 시설 편의 제공은 그쪽이라고 보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 복수노조 초기에 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소송도 하고 쟤들이 막 고발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기술지부 같은 경우나 또 이제 군자 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수 노조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측에게 지금 부당노동 행위다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거는 건 뭐냐면 사측이 일단은 민주노총 법률지원단의 법률 해석에 따라서 저쪽을 무조건 지원하고 공정하게 양쪽에 대해서 이쪽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측에서는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정비해서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간도 없고 내용도 없으니 그걸 전부 조정하는 것도 이쪽 노조 때문에 전체 공간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리되면 공간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노사 협의회나 단체 협의회도 그래요. 사장이 좀 공부를 좀 했더라고 그래요. 실제는 단체 교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구 단일화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공사가 어떤 노조 교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창구 단일화의 공문을 양 노동조합에다가 보내서 자체 창구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정리해. 그럼 가반수 노조가 있으면 가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부수 노조가 함께 교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의 의무를 줘서 교섭권을 공동 교섭을 하게 되면 거기가 만약에 가반수 노조가 됐을 때는 여기에 몇 프로를 끼울 거냐 이런 문제가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사측이 판단해서 개별로 교섭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개별 교섭의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사장 면담에서는 그 시기에 개별 교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개별 교섭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철도도 개별 교섭을 하고 있고 대구 지하철도 개별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개별 교섭을 가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섭을 하고자 해도 교섭 창구 복수노조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련된 사측의 공문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양쪽 노조가 우리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양쪽 노조가 섞어서 들어가서 교섭할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각자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야 빨리 단체 교섭해라 교섭도 없냐 했는데 그건 절차가 반드시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막 단체 교섭하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노사협의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안위원회 교육을 시켜서 본부에서 지부에서 산안위원회에 관련된 법은 산안법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소속장이나 본부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법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산업보건법에 대한 규정을 주고 지부장님들하고 또 본부장한테 그 내용을 줘서 수시로 요청해서 이거는 산안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자꾸 시비를 걸어서 만나자. 안 만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걸 고발하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면 끌려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거 하면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단체 교섭이 체결이 안 되니까 단체 교섭은 저쪽 노조가 시작할 때 공동교섭이라는 이제 교섭을 신청하세요 하고 공사 공문 나와요. 그러면 그 시기가 이제 우리가 교섭할 수 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사협의회에 준해서 한다는 거는 이제 노사 간담회라든가 지금은 얘들이 1년이 더 남았어요. 왜냐하면 노사협의회를 만들 때 제가 노사협의 규정을 만들어서 2년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1년 남은 기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저쪽을 가만수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노사협의 주 멤버가 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주 멤버가 못 됐을 때는
지금 도시철도로 다니는 직능협의회라 해가지고 별도로 만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장 만났듯이 만나서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률적으로 있어요. 있고 그걸 가지고 괴롭히다 보면 끌려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단체협의회 그런 과정을 통해서고 노사협의회는 지금 지난번에 법률지원 노동부 자문한 거 거기에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노동부도 답변이 지극히 원론적인 거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그 저기 뭡니까 매뉴얼에 있는 거 그대로 써서 줬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답변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그 저 뭡니까 사무관이 실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하고 전화를 한 10번을 했는데 나중에 고민하다 이 양반이 답변을 딱 써주는 것이 그냥 원론 그대로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면담을 하든지 그래서 정확히 다시 그 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쟤들을 한테라도 시켜서 가바수를 떨어뜨리자 하는 게 이쪽이 안 들어도 가바수 저쪽에 안 되면 노사협의 대표는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양쪽에 가바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전체 조합을 직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해서 많은 쪽이 이제 교섭 대표권을 노사협의 대표권을 가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까놓고 얘기하면 노사협의회도 사장하고 그렇게 해서 직능협의회라든가 단체협약을 하면서 그것만만 끝이나 단체협약에다가 도출이나 이런 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노사협의회 중에서 직능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이런 다 끝나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협약 기간이 한 번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게 아닌 과정에서도 아닌 과정에서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책자 준 대로 지부본부에서 해서 그걸 하고 또 중앙에서 그걸 지원할 때는 우선은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 네. 박용갑. 예, 신답대요 박용갑입니다. 하여튼 뭐 적은 예산에 중앙 인원도 많이 적은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질문이 나온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의 그 뛰어난 정치력과 지도력이라면 충분히 사장을 압박해서 우리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동자과 사측과 단체 협약을 맺어야 된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금 뭐 사무실 문제나 모든 그 지원 문제가 저희가 단연히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하면 저희가 제1차 전기 대원되고 뭐 고생하셨지만 우리 조동희 사무실장님이 안건에 전기 대원대에서 조직 각 국실장 민주리권이 있는데 아무리 다음 달에 선거가 예정돼 있고 하더라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전기 대원대에서 국실장 민주리권이 빠졌다는 거는 이건 좀 굉장히 큰 시작부터 문제가 된다. 위원장님도 규약을 먼저 얘기를 하시면 저희 스스로 규약을 형식적으로라도 좀 지키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안건이 좀 없어서 이거 조금 큰 미스다. 처음부터 저희 그 규약에 있는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면 이후에 조직 운영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보면 우리 집행부 그 명단을 보시면 저희 규약에 있는 그 명단 외에 각종 그 특이 뭐에서 명칭도 좀 몇 개 바뀐 게 있는데 이 그 본조에 저희 규약으로는 부위원장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저기 교육천재실장이 나오는데 노동정책기획실장 뭐 명칭이 바뀐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우리 규약을 변경을 해서 노동정책기획실장을 바꿀 건지 이 규약과 집행부 규정회에 나오는 이 명칭들이 좀 틀린데 이 부분도
좀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신기는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계획에 보면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뭐 신경 많이 쓰셨고 이것까지 하신 것 같은데 선전 부분이 가장 지금 저희가 교섭권도 없고 조합원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선전 부분에 대한 사회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딱 보면 뭐 퇴직금 정면위원장이 두 분에서 세부 내는 홍보 강화에 딱 한 분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선전이라고 봅니다. 선전 방향에 아무리 인력이 없고 하더라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현장과 우리 중앙에 활동하는 모습을 비춰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단체 협약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뭔 얘기 알아들었지? 위원장님 좀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이 교섭을 하겠다고 응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교섭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이 교섭을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그 절차 시기가 있는 거예요.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초기에 지금 이제 조직을 꾸렸어요. 꾸리고 또 지금 중앙에 부사장님들 편제해서 이제 하는데 실제는 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달 선거가 기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미는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끝나면 한 달 정도 이제 일을 나가는데 그걸 여기서 인준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인준이 필요합니까? 네,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교학이 있는데 교학을 안 시킵니다. 아니, 교학은 그래서 또 중앙에 또 나가기 더 무섭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더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붙일게요. 중앙에 가고 싶어? 안건을 사회에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왜 운영위원도 있고, 그런데 이거 내일 모레 집행부 선거한다는데 그거 연것이 그거 하더라고. 내가 한 15분에 걸쳐 똑딱거렸는데 다시 지워버렸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까 명칭하고 규약 상향 부분, 지금 앞으로 누가 집행부를 이끌더라도 이 노동조합 규약은요 87년도 서울지하철노조에서 만든 87년이 지금 몇 년 전 26년 전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저는 고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내용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맞지도 않은 거 계속 쟁의 지도부라는 게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신임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은 규약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내용 하나, 명칭 하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세밀하게 못 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합원 홍보 부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 우리 박용갑 대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현장 중심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해서 자료 27쪽에 앞으로 현장 스킨십, 중앙 상층에서 그냥 회의하고 말고 그냥 소식자를 던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회의하고 손에 간담회하고 그런 부분들의 활동으로 계속 현장 스킨십을 강화해 가겠다.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계획은 여기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실제 여기에 더 들어간다라면은 각 국실별 세부 사업계획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결정된 사업에다 신임 6월달에 선거가 있으면은 집행부가 구성되면은 각 국실별 세부 사업계획들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노동조합 사업 계획으로서 골반 갖춰질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국실별 사업이 또 추가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중앙이 위원장 대하고 3명이 일을 하는데 사무 또 총무 홍보대 그런 일들이 좀 우리가 사업 계획들을 다른 사업 계획들라도 좀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고경님. 고경님입니다. 방금 가능한 의사진행방은 박용갑 대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그 규약 규정이 있고 또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앞부분을 너무 좀 빠뜨리고 가면 여기 대의원들 동지들이 60분이 모여 계시는데 이 사후원 의안을 그 집어넣고 일괄일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일괄일주 받을게요 그러면. 그런데 정리가 그걸 좀 어디 있어 명단이? 맨 앞장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괄일주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다른 말씀. 자, 요거는 별도로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민 대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좀 빠뜨려서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현안 문제가 정년 연장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철 노조에서 용역을 주었어요. 미리 좀 예단을 하면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용역 결과는 임금 피크대를 도입한 정년 연장 아니면은 55년 사이를 그냥 나가고 56년은 1년, 57년은 2년 이런 식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에 대한 데미지, 타격은 지하철 노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합의를 해놓고 그걸 이행시키지 못하는 메트로 지하철 노조에 우리 노조에게 타격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월달 더 들어가고 6월달 한 달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소송이라는 부분은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2년이 지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수일고 위안가로 지는 이런 형국이 차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부상을 다소문제가 아니라 하부상을 지키는 거 보면 조합에 대한 조합의 신뢰가 대폭 저하됨으로써 조합의 그 발전이나 조직 강화에 엄청난 타격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또 여러 가지 지부장들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선정적이라든지 시청 투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박원순 시장이 단체를 이행하지 않는 시장으로 이렇게 낙인시키는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가 이 정년 연장이 지켜지는 이런 선례를 남기고 또 신뢰를 주는 조합이 되면 다소로 되는데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년 연장 문제는 이제 저희들도 지금 오히려 이제 방향을 지금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합의 당사자로서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진행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서명작업에서 한 4,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어요. 받고 지금 또 실무진을 구성해서 이쪽 노조 저쪽에서 할 것 없이 전부 다 실무진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이청호 동지라든가 또 이제 기술에 있는 박경명 정회감사라든가 성무에는 지금 김필규 수석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생기차가 전부 이제 조직 대표를 맡고 있어요. 맡고 있어서 지금 서명지를 가지고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걸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 준비를 하고 있고, 한쪽 측면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13, 14, 15일 날 사장에게 이제 출근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거기서 성진의 문제라든가 정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해결 안 될 때는 시장을 통해서 시장 면담 요청하고 시장에 압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총회를 이제 시청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부장님 말씀이 처음에 바로 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많이 동원 안 되면 이게 망신당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13, 14, 15일날도 집행 간부들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동력이 실리면 이 정도 진행을 하자. 그 다음에 6월 말쯤 되면 이게
진행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집행부가 방향을 좀 잡아서 시청 집회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합의해놓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데한 시비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 데미지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재민 대원의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합의한 사항도 지키지 못하는 지금 서울 지하철 노조의 도덕성의 문제, 업무의 혜택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지금 쟤들은 지금 이 양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새끼들이 돼 있다고. 지금 사실은 지금 대단히 어처구니 없고 지금 뭐 터무니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렇죠. 민주노총의 정신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이건 아주 양아치들이 모여가지고 그 짓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쟤들이 왜 왜곡시키냐면 쟤들 조직 외에는 합의 정신이고 근본 정신이 없는 새끼들이라. 합의 정신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연장은 공무원 시행한다면 시행시키고 퇴직수당 보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무슨 대가리 굴는가 하면, 자, 퇴직수당을 줄여주면 조합원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시장이 그걸 원하니까 그걸 맞춰주려면 정년을 왔다 갔다 좀 움직이면 그것 가지고 시장 입장을 맞춘다는 그런 생각을 빠져있다고 지금. 그래서 시장이나 사장 입장을 맞추려다 보니까 근본을 건드리는 그런 놈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더 단호하게 홍보해내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가만수가 되면 반드시 이거는 진행시킨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김태철 수석 부위원장님이나 정책실장 데리고 서울시 부시장 만나고 모델위원장 만났어요. 그죠? 거기서 나하고 합의를 당하다니까 정년 연장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퇴직수당을 얼마나 찾아가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장이 다 떼먹겠습니까? 보전을 하겠죠. 그 모델 윤진우 위원장이나 신무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저쪽 노조가 용역 줄 때 정년 시기를 줘버리고 재무 구조를 줘버리고 미친 짓을 해버리니까, 그 재무 구조가 나오면 회사 돈이 없으니까 피 끌어가라 이런 얘기가 더 나오겠냐고. 그러면 피 끌어가면 전 조합을 다 손해야.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크가 60세까지 피크가 없어. 지방공무원 피크가 없어. 근데 여기만 왜 박원순이가 데리고 오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유재민 대변인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도 거기에 관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은 우리가 매우 칠 수 있는 게 그런 문제들은 끝까지 좀 추적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쟤들이 지금 이청호 대변인이나 지금 저쪽에 노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뭐냐면 더 합의를 하거나 재합의를 해놓는 게 이게 문제예요. 지금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그냥 놔두면 이거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소송거리예요. 내가 그 합의서를 만들 때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공부를 쓴 거예요. 공무원까지 시행한다고. 그런데 그냥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놈들이 사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대로 대회대회 할 때마다 5년, 5, 6년, 5, 7년 동원해가지고 대기시키는 거죠. 혹시라도 근본을 파괴해 놓으면, 그렇게 해서 합의해 놓으면 그 후퇴된 거는 법률적으로 회복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그 중심에 일은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할게요. 또 다른 말씀. 자,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거는 지금 집행부 조직표는 지금 안건으로 사후 안건으로 다뤄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냐면 사업계획이고, 또 미진한 부분은 단협과정이나 이런 데서 보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계획을 조금 더 보강시키도록 하고, 또 국실이 들어서면 조금 더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박수로 성해 주시죠. 그 다음에 집행부 조직표에 따라서 집행부 임원 여기에서는 원래는 이제 부위원장까지만 대의원에서 포괄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아니야. 예산은 하고 이거 해? 예산 쓰면 그래서 예산을 하고 그러면 그걸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걸 보고. 자, 제3호 2013년 예산안 생략전입니다. 규약 25조 제2호에 의하여
2013년 예산안에 관해 신청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합 재정 운영 방향은 사업 계획에 들어있는 바와 같이 현장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조합은 복지 예산 확대 쪽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립교수로 되어 있는 경직성 경비는 중앙 사무원 인건비, 상급 단체 의무금 예비비 3%가 아니고 5%입니다. 5%. 예비비 5%, 복지후생비 5%, 정책사업비 2%로 구성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 도해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는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은 회계년도 금년 저희가 1월 1일부터 잡지 못하는 거는요. 2월 1일부로 그때부터 조합 그 회계가 새롭게 저희 그 노조 회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저쪽 지하철 노조에서 1월 30일까지 있었고 2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메트로 지하철 노조 회계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3년도 예산 편성안은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 못합니다. 2013년도 일체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도 역시 금년도 세입 한도 내에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 설립 초기에 많은 초기 비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초기 비용 6,250만 원을 이미 그 지출해야 할 초기 비용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예산은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비용은 우선적으로 필요적 경비에 이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수립 기본 전제를 보면은 조합원 수는 2013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3,093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중앙대 본부간 예산 배정 비율은 중앙조합비는 총 예산에서 필요적 경비를 뺀 예산의 35%는 중앙으로 65%는 본부로 편성을 했습니다. 필요적 경비는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대로 후복비 5%, 예비비 5%, 정책사업비 2%, 상급단체의 의무금으로 해서 지방공기업 연맹으로 나가는 의무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원급여,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설립 초기 비용을 필요적 경비로 했습니다. 97조 총괄 예산 편성표입니다. 총 세입은 6억 5,778만 9,99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 2월금은 없고요. 금년도 조합비 전액이 세입 총계가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으로 필요적 경비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비용으로 6,25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초기 비용은 뭐 차량 구입, 형판 제작, 방송, 장비 구입, 각종 모든 것들은 저희가 다 새롭게 지금 구입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금으로는 상급단체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조합 연맹에 내고 있는 그 의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연맹의 의무금은 민주노총의 공공연맹에 지난날에 냈던 것에 비하면은 한 30% 수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5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1,500원. 그래서 상급단체 의무금이 5,100여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합의 사무원들의 인건비가 급여, 후생복지비, 퇴직급여, 적립금. 사무원들이 지난날과는 달리 중앙전임자가 대폭 축소되는 관계로 사무원들이 이제는 경제의 그 수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중앙부서장 목 이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원 인건비가 필요적 경비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로
판공비, 회의비, 유지비, 경조금 해서 9,055만 7,130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비로 국실 사업비, 교섭비, 수련회비, 사회봉사비, 행사비 해서 1억 1,99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지부 교부금 이게 2억 5,01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업들의 이제 구체적인 세부 예산 편성, 반항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경비에 지방공기업 연맹 의무금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사무원 급여 3명치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여수당, 재수당 전부 이것은 사무원 급여와 관련된 거고, 사무원의 대기급여, 경위금도 사무원과 관련된 겁니다. 사무원 거기 후생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비용에서 구체적으로 여기 전부 적시해뒀습니다. 초기 비용에 들어가는 것들이 단체복 제작, 현재 이건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조합간부들이 통일된 유니폼이 없다. 그래서 조합간부 유니폼, 조합이 움직이려면은 차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집행된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 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차량 구입, 그 다음에 각종 본부 오늘의 다음에 지부 사무실 개소식의 현판 제작비, 그 다음에 명함, 명찰 제작비, 깃발 제작비, 방송 장비 구입. 저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지금 우리가 가져온 것들 전부 조합해서 가져온 건데, 저희가 새로 메트로 지하철로도 상위 기능에 신규로 전부 구입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 비품 구입에서 컨테이너, 책상, 파티션, 조합 사무실을 새로 하는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고, 컴퓨터 부분도 별도로 저희가 새로 제품 못 사고 조립했던 비용들이 이렇게 해서 2, 4, 6, 8개 항목으로 초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거 하나 있네요. 선거관리위원회 용품 구입. 그래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기존에 기표대가 있는데, 기표대는 별도로 앞으로 저희가 제작 안 할 계획입니다. 기표대는 조합이 잘만 지켜주면 이건 국가선관위에 가면 얼마든지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번 대의원 선거 할 때도 저희가 각 구청으로부터 빌렸습니다. 메트로 서울지하철 노조가 그걸 왜 제작을 했냐면은 당초에 서울지하철 노조도 구청에 가서 빌렸어요. 처음에 성동구청에 빌렸는데, 빌리고 나면은 그대로 그거는 현물로 그대로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그걸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 선거 있으니까 성동구청 안 되니까 그 옆에 광진구로 갑니다. 또 종로구로 갑니다. 나중에 결국 안 되니까 서울시 전구청에 회람이 든 거예요.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선거용품 구입 사용하러 오면은 이 노조는 이러이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노조가 그걸 제작해서 현물로 거기에 반납을 하고 그걸 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그렇게 비싼 비용 들어가면서 그거 제작하지 않고 저희가 질서만 지켜주면요, 거기 뼈대는 있고 나머지 포장지 그건 수모품이다. 그냥 그건 버리는 거예요, 쓰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가 이번에 했던 거는 투표함은 별도로 나무 박스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 메이저 노조에서 뭐 라면 박스랄지 이런 걸 가지고 투표한다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고, 뭔가 이렇게 공정한 투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작했던 비용들입니다. 다음에 회의비와 관련해서 각종 회의와 관련해서 집행회의, 중지회의, 상지회의, 그 다음에 기타의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 이런 관련 비용들을 거기에 망라해서 830여만 원 잡아뒀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금과 관련해서 조의금, 조합이, 특히 이제 조합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들은 저희 조합원들의 부모, 그 다음에 장인, 장모,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이가
저희가 조합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경비, 특별 경조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 조의금은, 이게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철 노조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조합원들 중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을 때, 조합에서 그 조의금으로, 100만원씩 나갔던 그 부분은 그대로 그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와 관련해서, 비품 구입비, 복사기 임대료, 통신비,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운송비, 그 다음에 기타 잡비, 그 다음에 장기비, 이런 부분들이 최소 비용으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잡아진 거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기밀비, 판공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와 관련해서 교섭비,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취업위원회에서 270여만 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비로 중상직, 중앙상직, 중직, 대의원대회, 그 다음에 임다적 소위 수련회로 토탈 750이 잡혀 있고,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많이 잡았습니다만 조합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이거 800여만 원, 지금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합원 총회와 관련해서 행사비로 조합원 총회, 농성 필행비, 현장 감독 연회대회, 조합원 정기 산행, 노사 등반 및 워크샵. 당초에 저희가 조합원 총회랄지 그 쟁의비 같은 게 별반 아닐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1,42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 기본적으로 각종 봉투, 쇼핑백,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21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조직비와 관련해서 조직위원회비, 현장활동비, 조직활동비용비, 도서구입비, 교통비로 해서 1,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부와 관련해서 150만 원, 대협력비와 관련해서 1,0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280만 원, 그 다음에 법규와 관련해서 690만 원, 산업안전부와 관련해서 340만 원, 복지부와 관련해서 430만 원, 정책기획부와 관련해서 1130만 원, 교육부와 관련해서 1280만 원, 여기에 노동조합 간부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이걸 잡았습니다. 아까 사업계획에서 보고 들었던 바와 같이 조합간부 양성을 위해서 별도로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고, 이 예산을 교육부에 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전 홍보 부와 관련해서 참고로 좀 전부 오타선입니다만 부가 전부 국인데 편집 과정이 좀 오타가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번 자료를 낼 때 부는 전부 국으로 해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전 홍보과 관련해서 지금 1,51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합의 각종 홍보 유인물들이 그 예산들이 전부 선전 홍보국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좀 예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국과 관련해서 390만 원, 사업비가 총 1억 1,990만 원이 잡혀 있고, 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각 본부, 여기도 전부 또 오타네요. 영문지부가 아니고 영문본부인데, 본부와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초기에 기초비용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필요할 때는 마이너스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국장님들이 또 현장활동에 또 지원이 좀 더 필요해서 또 그런 부분을 중집단위, 집행단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예산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선표 대표. 시간이 길어지니까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선전 홍보 관련해서
전 직원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모바일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다른 조조 같은 경우는 모바일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 다운받으면 그 중간에 문자랑 틀리게 그냥 바로 어플로 이렇게 전송이 돼요. 그래서 모바일 사업비를 좀 한 100만 원 정도 책정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하철, 메트로 지하철 조합원들은 다운받으면 거기서 이제 소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 모바일 사업비 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필요적 경비에서 지금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스트라이크 2,5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조합원들한테 설명하기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3분의 1로 줄었는데 15인 스트라이크 똑같이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쪽 서울 지하철 노조가 해고자 때문에 뭐 당장 망할 것 같았지만 조합비 0.7% 낮추고 지금 뭐 결국은 뭐 10만 원대를 받아가면서 버티고 있는 거는 자기네 조직이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현장 조직이 살리고 나서 차는 좀 지하철 노조인데 지하철 좀 타고 다니시고 급할 때 택시 좀 이용하시고 이 스트레스 안건은 좀 다른 대의원님도 좀 확장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뭐 당장 뭐 2,500만 원을 지금 뭐 구입해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10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지금은 살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뭐 필요하면 렌트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이게 이제 이동도 하고 법부별로 또 행사에 있을 때 차량을 빌려주기도 하니까 집행단에서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게 현금이 있어서 살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걸 250만 원 정도 10개월 정도 깔아놓고 일단 이거를 뭐 할부로 할 거냐 렌트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은 아직 그 구매 과정은 아직 이제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단에서는 법무별로도 행사 때라든가 뭐 애경사 때 일이 있을 때 조합이 운영돼야 되는데 차량 한 대 정도는 지금 살 수는 없지만은 이 예산을 배정해놔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실무진의 입장이에요.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조합원님들한테 선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저 좋은 얘기를 도와주는 얘기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사업 계획 안으로 한번 올렸거든요.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업체하고는 다 저기 뭐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주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그 조합원님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본부장님들, 지부장님들이 이제 거부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제 소식을 좀 못 듣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소식지가 나가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다가 안 돼서 소식지 나가고 팩스 나가고 그 다음에 사내망으로 사내메일로 지금 전원통신문 소식지 나가는 걸 다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고 또 사내망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개인인 이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는데 사내망으로 보내니까 한 3,000명에게 이제 조합원이 보내는데 1,000명 정도가 이제 1,000명 정도 되돌아오거나 또 이게 계속 보내니까 스팸으로 처리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뭐냐면 이제 조합이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지부장님들이 야간 근무하고 계속 현장 활동을 하시기도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는 조합원들한테 메시지 나가서 우리 메트로노조가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알려드릴 방법이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대자보도 나가고 소자보 나가고 팩스 나가고 그 다음에 사내망으로 좀 보내드리자. 그래서 이제 지금 사내망을 이제 열어놓고 이제 계속 보내는데 거기서 한 3분의 1, 1,000명 정도가 이제 되돌리거나 스팸으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홍성표 대표님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씀들이 어쨌거나 우리 조합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필을 내려받는 방법들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차량은 지금 당장 사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본부에서나 중앙에서나 필요할 때가 행사가 있을 때 있는데 같이 가면 장비를 싣고 이동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리티 100종 사업계에서 그 수련회비 대의원 수련회비가 어디냐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노선명 답사는 대표 노조가 지금 서울 지하철로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쪽에서 이 답사를 갈 것 같은데 우리가 딱 답사를 가서 100만 원 써야 되는지 보고 싶은 그래서 그런 분이에요. 자, 그 대의원 수련회비 이 부분들은 저희가 노동부가 그 예산을 줄 때도 대단히 그 짜게 줍니다. 밥 오늘 점심 식사 드린 거 1인당 12,000원인 거 아시죠? 노동부는 딱 저희 책정할 때 딱 10,000원 줘요. 그럼 나머지 이런 차액분들은 결국은 일정 부분 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 90%는 노동부 재정지원으로 처리하고 거기에서 노동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처리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학예위원소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뭐 저희가 그 저쪽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거를 같이 그 답사 차원에서 갈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집행하지 않으면은 이 예산들은 그대로 결국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비록 저쪽에서 일로저로 해서 자기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하는 부분들이어서 거기에 그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을 쓰는 그 정부 예산이 이제 뭐 6억이 배치되면 10%는 6천만 원은 자비를 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부 회계 규정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국민노총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요걸 받으면 600만 원 정도는 6천만 원 정도는 이제 내부에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응대의 비용도 수반되는 공식 비용에 수반되는 것도 횟수가 늘어나면 이거는 500만 원은 큰 돈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또 다른 말씀. 정성미 부장입니다. 저 법규부에 소송 및 벌금이 있습니다. 5월 30만 원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법규부 관련 부분들에서 저희가 그 조합원들이 이제 조합활동 관련 부분들로 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폐양 관련해서 이렇게 소송들이 그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는 못하지만은 최소의 실비는 거기에 그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이 그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소송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 조합 간부들이 대공사의 관계, 대서울시와 관계 하다 보면 끝나지 않게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더더욱 지금 양노조가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조합 간부들을 뭐 고소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도가 지나쳐서 소송 단계로 접어들면은 그건 중앙이 나서서 조합이 나서서 그걸 그 맡아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부분들을 원장님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를 위해서 예비비로 소송 벌금이라든지 기타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는 부분이죠. 현재는 없죠. 지금 우리원장, 본부장 3명 소송 다 걸려 있고요. 차량 본부장도 또 여러 가지 소송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대의원들한테 현재 지금 소송이 진행됩니다. 네. 그런 부분.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조합 사무실 관련하고 새 본부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저쪽 노조에서 걸고 있는 부분들 왜 제가 보고를 안 드렸냐면 구체적으로 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 대응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 보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해뒀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말씀. 이 산업안전부 보고사항에서요. 저희가 그 신문지상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건 아니고 1호선 그 지하 구간에서 라돈 물질 발견돼 가지고 각 지금 배수펌프장이나 그 승강장 부분에 라돈 그 측정을 하는 지금 동그라미 걸 지금 매달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430만 원 가지고
저희 그 어떤 뭐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에 그 명예산업안전 가족관 해가지고 그때도 그 뭐 빌려가지고 기계를 측정하는 건데 비용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까지 가능한지 좀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그 내용을 지금 그 측정을 하고 있는 거를 좀 알고 계신지 해서 한번 저 문의한번 드려봅니다. 여기 산업부장님 마치고 궁금한 게 못하는데요. 이정수 위원장이 좀 제가 그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지하철 노조에 있을 때는 산업 관련 부분들에서 각종 측정 장비를 많이 구입했어요. 이게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 지금 설립 초기고 아까 그 각종 초기 비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미리 그 예산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조합에서 하나씩 구입해야 됩니다. 자, 이걸로 소개하고. 네, 명예환경검사 이종수입니다. 우리가 이거 작년에 그 아마 그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지금 그 라돈 관련된 특별 역사라는 걸 선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선면 특별 역사처럼 그렇게 보면 대부분 피부가 깊은 역들의 그 하강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그 연구 분야, 기술 분야 그 자원 지정해서 우리가 그걸 그 추가를 시켜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이에요. 뭐 거기서는 그렇게 결과가 뭐 크게 나오는 건 없었고 지금 1호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뭐 그 측정 결과치가 그렇게 높게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1호선에서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했다고. 옛날에 박원순 오전에 오세훈 시장하고도 그 싸움이 시작될 때 결국은 환경 문제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면 가지고 오세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항목을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안 그래도 내가 산업부에 때 그걸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잘 발견해서 주세요. 자, 또 다른 말씀. 자, 박강현 대표. 아직 배가 안 고픈가 봐.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저희 조합원 전기산에 그 10회로 잡혔거든요. 50만 원씩 매달 잡혔는데 아까 그 저희가 그 조합원 분장하는 조합원 스피치를 강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원 탄핵을 늦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특별하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조합원들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다른 부분들의 조직활동 관련 부분들 예산을 줄여서 그 조직부 예산 법인에서 조합활동 부분들의 경기 산행 부분들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계속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말씀. 자, 거치는 말씀. 백쪽에 항목 부분에서요. 네, 이게 지금 일단 40만 원 1명, 30만 원 6명, 20만 원 10명이면은 11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액도 지금 틀리버려서 이게 40만 원이 항공기 지급이 누가 되는지 하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인원하고 지금 19명이면은 입장권이 되는지 지금 인원이 지금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거든요. 예산 예, 그 40만 원 참고로 지금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40만 원은 그 위원장님 부분이고요. 30만 원이 그 중앙 임원인데 중앙 자체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조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축으로 해가지고 실제는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해요. 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각 그 국실장이랄지 위원장 각 국실장에 집행되는 거는 위원장은 40만 원에서 30만 원. 그 다음에
중앙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중앙위원들은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긴축해서 그렇게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숫자가 맞다는 거 아니야, 숫자가? 숫자 계산이 안 맞다는 겁니까? 네. 문제서는 이제 여기 50%가 안 맞는데 이거는요. 중복으로 근무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또 본부장, 주부장을 하시면서 같이 하신 분은 또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하고 요게 비례가 정확하게 안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같이 중복으로 하신 분이 3분 정도가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이네. 좋은 지적이야. 그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그 인력 풀을 쓰다 보니까 중앙 직책을 맞으면서 현장에 또 조직을 관장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 그대로 중앙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중앙 부서장들의 활동비가 25만 원이라고 해도 겸임을 하고 있는 건 중앙에서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건 이제 최소한 그 통신비 정도로밖에. 그래서 이게 숫자가 곱하기 하면 그 숫자가 조금. 제가 이제 저 주직부장하고 이제 동작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10만 원 받고 영무지부에서 10만 원 받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겸직하라고 해서 중앙에서 20만 원 받고 영무지부에서 20만 원 받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중앙에서 10만 원, 영무지부에서 모자는 보고 1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 걸 제가 맞으세요. 시절로 부서구입비가 계속 예산이 증액이 했는데 이게 1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여 원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구입을 해서 10년이면 500건이 되겠죠.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요 도서 구입을 앞으로 하실 것이고 이 계획이 잡혔으니까 그럼 요거에 대한 운영 방안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뭐 각 국별로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뭐 만다는 거 아니면 이것을 요즘 책값이 비싼데 이것의 어떤 건설적인 어떤 운영 방안을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그 중앙에서 구입한 그 도서는 원래 그 조합 재물로 잡아서 도서 목록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노조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행부 교체되고 나면은 그리고 도서가 하면은 자리에 있다 나중에 보면 이 서고에 별도로 서고를 관리하는 다른 전담 마크맨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 위치에도 높고 또 도서도 분실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 구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메트로 지하철 노조 그 서류를 챙겨서 별도로 그 관리해서 나중에 조합 재물에 변제될 수 있도록 자, 또 다른 말씀. 자, 그러면 부족한 점은 더 챙기고 또 말씀하신 내용들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님께 들어갈 수 있는 소식지라든가 산행 행사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적하신 대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박수로 통과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호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게 집행부 조직표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뭐 대의원대에서는 포괄 인준, 부서장까지 다 인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부위원장, 정책실장까지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정책사무원, 교선실사무원, 그 다음에 총무사무원은 왜 안 되는가? 있습니다. 사무사무원이 건금이 정책사무원 박의신, 조선실사무원 박희정, 정책특위장 밑에 사무사무원. 정책특위장 밑에? 네. 오른쪽. 오른쪽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집행부 조직표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박수로 일괄 인준해 주시죠.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내용 잘 챙겨서 더 열심히 하고 또 6월달 선거가 잘 진행돼서 조직의 새로운 또 도전을
잘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